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네요. 갈수록 지금 날씨가 좀 풀려야 하는데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지금 계절은 봄으로 가고 있는데 날씨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ESG 관련 기업 중에 하나로서 지금 3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기업을 소개를 하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이 기업을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모든 게 완벽하게 이렇게 탁월한 그러한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, 조금 제가 이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에 약간의 오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하고 23일하고 24일 이 이틀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3월 3일하고 4일부터 이제 일반 청약을 받아요. 이 회사는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, 지금 이 회사의 지금 오너가 투병 중이신 건지 아니면 돌아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2세가 이 창업자의 아드님이 이제 CEO로 등극을 하셨거든요. 작년 10월에 등극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 때 읽어놓은 비즈니스 사업을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읽어왔습니다. 아마 임원진들과 함께 피땀 흘려서 고생 끝에 이제 이렇게 읽어놓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2세인 아드님이 잘 이제 대표직을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잘 해나갈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이게 CEO의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느냐,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그 부분을 주의해서 여러분께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먼저 열어놓고 이 오픈을 한 다음에 이 회사를 소개할까 합니다. 이 회사의 이름은 대명에너지라는 이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해서 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1위의 우리나라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. 네. 이 회사가 양재동에 양재동인지 강남구에 아무튼 양재동 쪽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이 풍력 발전소나 이 태양광 발전소,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 전국에 이 대명에너지가 이 발전소를 개발해 가지고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17개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다. 그렇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그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ESS,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, 거기다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나 일반 민간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판매 수익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 발전소를 어떤 지역에 어떠한 곳에 이제 이것을 설치해야만 훨씬 더 효율적인가,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발전소의 이제 설계나 설치, 이런 시공 관련된 것까지 이 토탈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예측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현재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IPO를 지금 3월 달에 이제 할 예정이고,
그 공모를 이제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있는 이 대명에너지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공모가를 확정한 다음에 이제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반 청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총 공모 주식 수는요 450만 주라고 해요. 지금 희망 공모가액은 25,000원부터 시작해서 29,000원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공모 금액은 1,125억 원에서 1,305억 원, 그러니까 1,000억 원대 규모로 지금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. 특히 이제 이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된 후에 시가총액은 약 4,455억 원에서 5,167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코스닥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이 주식 물량이요 약 25.3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. 그거는 제가 좀 뒤에 가서 이제 좀 그 연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이 그 대명에너지의 이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이 삼성증권이라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대명에너지는 언제 설립됐느냐?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쭉 검색을 해보니까 2000년도에 설립됐다는 설도 있고 2014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운영에 관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의 연보를 2010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쭉 2010년 이후부터 이렇게 그 비즈니스 사업을 해왔던 것을 연역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도에 설립된 거는 아마도 이 대명에너지의 전신이 아니었을까. 그리고 이 전신이 이제 시작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운영의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이 국내의 풍력에너지 분야의 이 민간 발전 사업사 가운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게 된 그러한 대표적인 성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제 이 설립 초기부터 쭉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. 이 회사는 풍력발전단지 또는 태양광 발전단지의 이 건설 관련된 그런 사업 개발부터 해서 설계, 그리고 조달, 시공,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이제 다 완공된 그러한 그 이제 발전단지를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 관리를 해주는 것까지 해서 이 전 단계를 이제 직접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또 다른 이 주력 상품이 ESS예요.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이제 건설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설하는 그러한 또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이 완공을 하면은 그 발전단지의 운영 관리도 다 맡아서 해줬다고 합니다. 이제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온 생산된 전력을 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, 즉 ESS 시설까지도 이 ESS 장치까지도 이제 완공을 하는 그러한 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단지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이미 이제 다 설치가 되잖아요. 그러면 완공된 발전단지나 저장 장치를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주고 또 그거를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이 생산된 거를 이제 다시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 왔다고 해요. 이거를 이 REC라고 하는데요.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작년에 정부가 앞으로 이제 한국형 RE100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이 재생에너지로 100% 이 산업에너지원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
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그 이제 회사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.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 대명에너지가 생산하고 설치하고 있는 이러한 그 한마디로 REC,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. 이 대명에너지의 역사를 좀 보니까 이 대명에너지의 홈페이지에 들려서 이 이제 회사의 연역을 보니까요. 이 회사가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된 걸로 그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. 2010년도 8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면허를 취득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2013년 12월에 이 영암 풍력발전소를 준공했다고 나오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또 2015년도 12월에 영암에 ESS, 즉 그 에너지 저장 장치,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를 먼저 건설했잖아요. 그러면 그 풍력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시킬 수 있는 장치인 ESS 장치를 이제 2015년도 12월에 준공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과거에 대명에너지가 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고 이제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건데 2015년도에 이 영암 지역에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. 그 회사가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시공과 관련된 이 발주를 한 겁니다. 이 이제 ESS 저장 장치를 이제 건설을 하려면은 이 턴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의 기술력이 필요해서 이제 모 회사에 이 턴키 제작을 맡겼다고 해요. 그러니까 턴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게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 배터리, 특히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리튬이라는 그 이제 중요한 이 배터리의 에너지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원자재가 리튬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에서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할 때도 거기에도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한마디로 관리를 하느냐, 이것이 하나의 실력이에요. 그러니까 과거에 대명에너지가 나름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그 영암 풍력 발전 단지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바로 옆에 또 그 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이 건설을 했는데,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배터리 수주를 맡은 기업의 이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제 큰 화재가 난 거예요. 그러한 이제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화재 사고가 있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2016년도 2월에는 이 거창에, 경상남도 거창에 이 풍력발전소를 또 준공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2016년 6월에는 고원지방에도 이 풍력발전소를 준공을 해요. 그러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 이 2개의 풍력발전단지를 준공을 한 겁니다. 그런 다음에 2016년도 12월에 이 거창에 이미 준공된 풍력단지 옆에다가 다시 ESS,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완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영암 지역에도 풍력발전단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건설을 했고, 그리고 이제 거창에서도 이제 풍력발전단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다 건설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좀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을 받은 거겠죠.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사업 수주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청송지방에 풍력발전소를 또 새롭게 준공을 합니다. 그러면서 2020년 4월에는 원동지방에도 풍력발전소를 준공하고 2021년도에 들어와서 3월 달에는 화순지방의 풍력발전소까지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영양지방에 그 태양광 ESS, 태양광의 그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
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준공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영양지방에 태양광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, 그것이 2021년도 3월에 또 준공이 돼가지고, 이제 2021년도 3월은 화순지방의 풍력발전소, 그리고 이 영암지방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,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이제 착공이 돼버리는 상당히 큰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2020년도의 매출액을 보니까 1660억 원을 기록을 했고, 영업이익은 412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이 약 959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은 36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해요. 그래서 작년 기준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약 38.4%에 달하는 그런 수익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잘 버는 회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. 특히 ESG라는 어떤 그 경영 흐름과 함께 그 대명에너지의 입지가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이 그 대명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서종현 대표이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대요. 그래서 이 대명에너지의 앞으로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,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를 봤어요. 그런데 이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젊더라고요. 한 30대 초중반? 40대도 되어 보이지 않더라고요. 굉장히 젊어 보이는 젊은 대표이사인데,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아버님이 이 회사를 일궈왔고, 이분이 작년도 10월에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아가지고, 이제 그때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을 하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뭐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개발하고, 그런 위탁 업무도 하고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도, 육상에서의 그런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상 분야의 풍력 발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해양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리파워링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미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최신형의 대형 설비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 발전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의 노후화된 발전단지를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재조성을 하는, 신재생에너지로 재조성하는 그러한 사업도 지금 맡아서 하려고 한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단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전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 분야도 이제 뛰어들려고 하고, 또 그린 수소를 활용한 그 연료전지, 수소 연료전지 사업과 이 가상 발전소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름 이제 이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이 발전소를 이 건설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그린 수소, 또 수소 연료전지, 뭐 이런 버추얼 가상 발전소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제 좀 미래형 이 에너지 성장 산업이라고 봐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님이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은 오너 2세거든요.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이 회사의 역량은 인정하되, 이번에 그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이 좀 상당수가 지금 좀 상장을 하면서 매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너 일가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해요. 이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오너 일가의 지분이 약 89%, 그러니까 1335만 주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총 공모 주식수가 아까 450만 주라고 했죠. 그 450만 주 가운데 신주가 277만 주라고 합니다. 그 외에
173만 주. 그러니까 약 38.4%가 구주라고 해요. 상장 전에 그 주식인데요. 이것을 이제 상장하면서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구주 매출이라고 하는데, 이 173만 주, 즉 38.4%가 이제 오너 일가의 지분인데, 일각에서는 좀 이걸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. 이 대명지시 이사인 둘째가 37%를 가지고 있고, 또 모친인 남양자 씨가 5%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상장되기 전에 이 오너 일가의 지분이 89%면 거의 90%죠. 90%에 달한다고 해요. 이번에 이제 이게 상장이 되면서 이 서정현 대표가 450만 주 가운데 7%, 약 105만 주를 이 한마디로 이제 공모에 구주로 내놓은 상태래요. 그리고 이제 이 모친도요, 모친도 약 68만 주, 그러니까 4.53%. 그래서 이 서 대표와 이 그 모친의 그 주식 수를 합치면은 총 173만 주, 약 11.53%를 이번 공모에 구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상장 이후에 이제 이게 매각이 되면은, 이제 서 대표는 약 262억에서 304억 원. 그리고 이 모친은 이제 170억 원에서 197억 원의 현금을 쥐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업계에서는요, 이제 이거를 두고서 좀 말이 많은데, 이제 아무래도 서 대표가 이 증여세,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추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. 한국의 그 기업 상속세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, 이렇게 이제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그 서 대표의 부친인 서기섭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그 약 225만 주를 상속을 받으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, 그러면서 이제 대표이사가 된 이 서정현 대표가 오늘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자기네 회사의 이제 전반적인 뭐 사업 비전과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모르겠어요. 저는 너무 이 좀 앳된 이 좀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굉장히 좀 앳된 청년이 이 굉장히 큰 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뭔가 이렇게, 물론 이제 2019년도 그 사진에도 있더라고요. 이 서 대표가 이제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회사의 업무를 이제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어떤 이 기본 절차를 밟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회사 비즈니스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, 그래도 이 오너가 이렇게 쭉 그 구축해 와가지고 그 오너가 직접 상장하는 거랑, 오너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,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지, 아니면은 뭔가 돌아가셨던지 잘 모르겠는데, 이제 어쨌든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 이거를 상장하는 거야.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느낌으로는 아직은 좀 어린, 좀 어린 느낌이 들거든요. 제 눈에는. 이 대표가 굉장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뭘 이렇게 보고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. 내가 직접 피땀 흘려서 읽어가지고 내 회사의 앞으로의 비전을 막 설명하는 거랑, 그거를 이제 그 자식대에서 그거를 물려받아가지고, 또는 제3자가 어떤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,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. 제가 이제 제 영상 가운데 세림 BNG가 있어요. 세림 BNG가 작년 11월 달인가 스펙 상장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도 IPO를 준비를 해왔다가 이제 뭐라 하지, 독자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지 스펙 상장으로 해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.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대표님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재를 개발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막 제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어떤 실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까지 다 나오니까
저는 그냥 완벽하게 저는 신뢰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너가 스스로 온갖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상장을 하는 그 일대기를 얘기하는 것과,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나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 읽어놓은 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가, 그러니까 이분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. 이분이 아직 역량이 검증이 안 된 대표이사님이어서, 게다가 이번에 또 이제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이제 상장이 된 다음에 이제 팔아서 이 상속세를 내려고 한다고 하니까, 근데 그 양이 적지가 않아요. 이게 전체 공모 주식수가 450만 주인데, 거기서 이번에 105만 주, 이 서 대표가 105만 주, 어머님 것까지 하면 68만 주니까 173만 주를 지금 매각한다고 내놓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상장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거의 뭐 450만 중에 173만 주. 몇 퍼센트죠? 꽤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20%는 안 되더라도 아무튼 이 상당량이 지금 이렇게 출회가 된다고 하니까, 야, 이건 뭐, 그러니까 이게 이 오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. 뭐라 하죠? 공모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. 공모를 앞두고 있는,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2개를 소개했거든요. 제 영상에서 세림 BNG하고 또 하나가 아셈스를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둘 다 이 기업 오너가 정말 힘겹게 몇십 년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킨 그러한 그 정말 오랜 노력의 결과가 상장으로 나타난 건데, 이번에 이 대명에너지는 오너는 뭔가 좀 뒤로 물러났고, 그래서 이제 그 2세가, 그 오너 2세가 이걸 물려받아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건데, 이게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,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하지만 또 이제 이 굉장히 성실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또 강하게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또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,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조만간 그 능력이 입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투자자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이 회사도 분석해 보시고 또 이 오너 2세에 대한 분석도 해 보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그 사업 성과, 사업 성장은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명에너지의 그 비전은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. 바로 이어서 ESG 뉴스 브리핑. 오늘 또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ESG 뉴스 브리핑 해야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바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